멜버른 알렉산드라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이 멜버른 4일차고요. 마지막 날입니다. 제가 이제 오후 4시 40분? 4시 40분 비행기로 다시 시드니로 돌아가거든요. 그래서 오전에 이제 공원 산책을 좀 하려고 마지막으로 하려고 나왔는데 여러 공원을 제가 좀 둘러봤습니다. 공원 한 4개 정도 오전에 둘러봤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로 왔는데 여기가 제일 유명한 이유를 알겠네요. 이 도심하고 제일 가깝거든요. 가까우면서 이 건물들이 조망이 되는 이 포인트가 사진에 많이 나오는 그 멜버른 소개할 때 많이 나오던 곳 같아요. 그래서 여기가 되게 유명하다고 구글 그 지도에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.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뷰 포인트에 앉아 있습니다. 이 시시각각 하늘과 구름이 이렇게 바뀌는 걸로 보니까 되게 좋네요. 이 진짜 완전 뷰 포인트고 굳이 이제 다른데 어디 갈 필요 없고 여기서 멍 때리다가 점심 먹고 이제 공항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멜버른 총 결산을 하면 그레이트 오션로드 투어는 정말로 잊지 못할 투어라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진짜 잊지 못할 투어가 맞는 것 같고요. 날씨도 너무 훌륭했고 그리고 멜버른 도시 자체가 뭔가 조금 한적하면서 중심부에는 이 지금 건물들 보이시잖아요. 이 건물들 내부에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니고 일을 해요. 그러니까 이 내부에는 또 부적부적되고 약간 뉴욕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조금만 나오면 이 녹지공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되게 평온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그레이트 오션로드 갔을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오션로드 투어로 갔을 때는 근데 여기 멜버른에 와서는 완전히 구름이 없는 날씨를 본 적은 없어요. 근데 그러나 그래도 지금 날씨가 굉장히 괜찮고 더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. 내일 되면 되게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데 좀 아쉽긴 해요. 내일까지 있다 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시드니에서 못한 게 많아서 시드니로 가야 되고 시드니도 내일 날씨가 썩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. 비행기 수수료 또 날리고 또 하루 더 있을까 했는데 이미 멜버른에서 제가 할 거는 거의 다 했습니다. 특히 이거 꼭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. 여기서 이제 이거 보면서 녹지에 있는 그 앉아가지고 멜버른 공원에 앉아서 이 마철로 같은 빌딩들을 보면서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 하고 싶었거든요. 뭐 이렇게 피크닉 비슷하게 뭐 돗자리 깔고 눕거나 뭐 이런 것도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뭐 돗자리 눕고 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호주 와서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거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드니가 날씨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일단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멜버른에서 내일 날씨가 좋아도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뭐 내일 날씨가 좋아도 다시 여기 온다고 해서 오늘 봤으니까 감흥도 떨어지고 또 제가 할 것도 많고 돈도 많이 썼고 그래서 시드니로 이제 넘어갈 거고요. 호주라는 나라는 한 번쯤은 올만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. 뭐 비행기 직항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물가가 좀 비싸긴 한데 이리저리 좀 하면 또 싸게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쭉 올라라다 라고 감히 평가를 합니다. 이상입니다. 그리고 제가 호주 여행을 준비를 거의 안 하고 사실 왔어요. 비행기표만 3월달에 한 57만원 정도, 그러니까 그 캐시백 환급 받은 거 제외하고 한 57만원 정도 주고 끊고 거의 준비를 안 했습니다. 뭐 조금 유튜브 찾아보고 정보 찾아보고 모긴 했지만 직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. 근데 이제 와서 그래도 사진도 좀 같이 찍고 뭐 이럴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부분 동행도 구했는데 부분 동행도 좀 안 구해졌어요. 그러면 제가 이제 부분 동행을 원래 좀 구했다가 이제 구하신 분이 파토를 해서 제가 좀 약간 좀 낙동강 오리화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숙소를 이제 그분하고 만나는 일정에 맞춰서 제가 숙소를 미리 좀 예약을 하고 왔어요. 시드니에. 그래서 뭐 당연히 그때는 별 생각 없었죠. 그게 이제 그렇게 예약을 해야지 좀 숙소도 싸고 대신 환불 불가여서 좀 찝찝하긴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어쨌든 시드니에 와서 근데 이제 그분은 파토 났고 이제 4일간 있기로 돼 있었는데
날씨가 너무 안 좋게 바뀌는 거예요. 이게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온다고 하고, 그래서 고민을 했죠. 그냥 비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시드니에 계속 있느냐, 아니면은 숙박비를 날리고 뭐 멜버른이나 다른 도시로 빨리 이동하느냐, 그렇게 결정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멜버른으로 거기서 하루 자고 날라왔습니다. 그리고 숙소도 워낙에 시드니가 숙소비가 비싸가지고 어떤 그 게스트하우스에서밖에 잘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, 저는 확실히 좀 나이도 들고 등치도 크고 해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소리 제가 조금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. 제가 그런 소리 낼까? 그래서 편하게 이제 혼자 자는 숙소가 맞겠다 싶어서 멜버른은 비교적 좀 저렴한 가격에 조금 이제 숙소를 예약을 했고, 그래서 이제 혼자 자는 숙소인데 만족합니다, 되게. 그리고 시드니에 돌아가서도 내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도미토리 누면서 잘 자신이 없다 해서 그냥 조금 돈을 더 주고 최하급 호텔도 아니죠, 그러니까 최하급 뭐 모텔급으로 해서 한 4박에 31만 원 정도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갈 거고, 제가 시드니 뭐 호주 여행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, 여기는 엄청난 무슨 자연 광경이나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아요. 아니면 유럽처럼 막 엄청난 멋있는 뭐 유적지나 뭐 빌딩, 건물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해서 식도락 뭐 맛집을 찾아다녀서 돌아다니기도 좀 애매해요. 왜냐면 가격도 비싸고 멀어요. 일단 한국에서 10시간 걸린단 말이에요. 예. 거의 유럽 가는 수준이에요. 유럽 가는 수준. 거의 그 터키? 직항으로 가면 거의 터키 가는 수준으로 가는 건데, 상당한 출혈을 하고 여기를 와야 돼요. 그럼 여기를 도대체 왜 와야 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, 그냥 호주가 뭐 좋아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를 굳이 왜 와야 되냐, 저는 가장 큰 목적이 그 하늘을 보러 온 거거든요. 이 날씨와 호주가 뭐 하늘이 푸르르하고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날씨다, 하늘이다, 뭐 이런 걸 들어서 그거 보러 사실 온 거예요. 딴 거는 제가 뭐 보러 오려고 생각도 없었고,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, 아니면은 아니면 뭐 액티비티를 한다, 뭐 괜찮은 투어를 한다, 멋있는 광경을 본다, 이런 거 다른 나라에서 해도 되거든요. 근데 호주에서 이거를 이제 보러 온 건데, 그렇다면 이제 여행을 우리가 언제 갈지 먼저 일단 정해야 되잖아요. 항공권은 이게 보니까 제스타를 타면은 제스타가 이제 지연이나 연착 아니면 캔슬, 결항 뭐 이런 이슈가 있긴 한데, 가격이 그나마 싸요, 직항치고. 아니면 이제 뭐 경유해서 와야 되는데, 경유해서 오는 거는 뭐 잘만 하면 괜찮을 수도 있고, 그건 일정히 봐야 되는 거고. 만약에 이제 직항으로 오게 되면 제스타가 좀 사전에 미리 예약하면 굉장히 싸게 올 수 있거든요. 저 57만 원 주고 왔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름휴가나 겨울에 뭐 호주로 가겠다 그러면 일단 항공권부터 먼저 예매를 하시는 거죠. 내 일정에 맞게 싸게. 그리고 나서 알아봐요, 내가 어디를 갈지. 시드니로 만약에 간다 그럼 시드니를 갈지, 시드니 가서 뭐 할지, 브리즈번을 간다 그럼 브리즈번에서 뭘 할지, 그리고 멜버른을 간다, 멜버른에서 뭘 할지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, 숙소도 내가 자고 싶은 거 몇 군데 정도만 픽스만 해요. 그 저장, 즐겨찾기처럼 저장만 해놓으시고, 나중에 이제 출국하기 한 3일 4일 전에 그 다음 주 날씨를 보시고, 내 여행 일정에 맞는 날씨를 보시고, 이날이 만약에 시드니가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 과감하게 멜버른이나 다른 날씨 좋은 도시로 바로 이동을 하셔서 그쪽에서 있다가 이렇게 시드니 날씨 좋을 때 넘어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저처럼요. 예. 어차피 시드니에 뭐 제가 그 호주 여행 카페 후기 보면은 뭐 시드니에만 열흘 있어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,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이제 그분 여자분들이 워낙에 그 도시적인 감성, 시드니라는 어떤 세련된 도시 감성에 좀 더 그 중시를 해서 구석구석 오래 있고 싶다고 해서 그런 거지, 사실 도시만 둘러보기엔 제가 볼 때는 한 3일이면 충분하거든요. 제 생각에는요. 블루마운틴 투어하고 뭐 투어 하루 이틀 추가하면 5일까지. 그래서 그렇게 엄청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뭐 열흘 정도 대충 일정을 계획하면
다른 도시 하나 껴가지고 심지어는 3가지 도시 뭐 이동하는데 조금 시간 경로가 그렇지만 그 저녁 시간대나 뭐 이런 시간대 이용해서 비행기를 타면은 어차피 비행기로 1-2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한 3가지 도시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날씨를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서 일정을 짜야 된다. 그러려면은 내 여행 일정에 날씨가 나오는 그 주에 이제 그 날짜에 결정을 해서 숙박을 어디서 할지, 도시를 어디서 할지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호주 제가 여행하고 있는 소감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 교통 문제부터 얘기를 하자면, 이건 가이드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 처음에서 좀 놀랐던 게 무단횡단은 좀 굉장히 많이 하세요, 여기 분들이. 그래서 왜 이렇게 무단횡단을 많이 하시지 했거든요. 그래서 중국보다 많이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, 아니 중국이랑 비슷비슷하거나 뭐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무단횡단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, 가이드가 그러더라고. 여기가 이제 차 운전 매너가 너무 좋고 사람 우선이라고 해서 무단횡단을 해도 차가 다 알아서 기다려주고 비켜가고 그런데요.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거 무단횡단 해도 뭐 차가 뭐 알아서 피해가겠지, 차가 날 기다려주겠지, 뭐 이런 것 때문에 무단횡단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무단횡단 많이 하는 거가 하나 있고, 그리고 한식당은 안 그러는데 다른 일반 식당은 들어가면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. 물에 뭔가 야박하다. 그리고 콜라랑 물값이랑 거의 비슷비슷한 곳도 있었습니다. 또 제가 나라를 갈 때 물가지수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콜라 가격이거든요. 콜라 가격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냐.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은 편의점 1+1 콜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싼 거예요. 뭐 600ml에 하나에 1,000원이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. 호주는 600ml에 거의 4,000원입니다. 그러니까 뭐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편의점 가서 구입했을 때 4,000원이니까 최소 2배 이상이라는 거죠.